형님,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숨소리도 내지 마. 지하실 문 바로 위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조장의 목소리가 천장 너머로 들렸습니다. 여긴 뭐죠? 창고예요. 감자밖에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와 수지는 어둠 속에서 숨도 쉬지 못한 채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2년간의 고통, 48시간의 도주, 모든 것이 이 순간 끝나는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2년 전 북한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평안남도 외곽의 인구 300명 남짓한 농촌 마을에서 김철수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으며 그의 가정은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도 못한 북한의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철수의 집에는 전기가 하루에 2시간만 들어왔는데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였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집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배급은 한 달에 3일치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마저도 옥수수와 감자가 전부였으며 불규칙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장마당에서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옷가지와 비누, 과자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지만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해도 번 돈은 북한 돈으로 5,000원, 우리 돈으로 5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딸 은별이는 12살이었고 동생 은하는 9살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학교에 다녔지만 교과서가 없었고 공책도 연필도 부족했으며 겨울이 되면 난방이 안 되는 학교에서 외투를 입은 채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철수는 마을 근처 작은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지만 월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1년에 두세 번 그것도 북한 돈으로 2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2,000원 정도만 받았는데 이는 가족 4명이 한 달을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 철수의 가족은 굶주렸습니다. 배급이 석 달째 나오지 않았고 장마당 장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은별이와 은하는 매일 배고프다고 울었고 어느 날 밤 철수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은별이가 오늘 학교에서 쓰러졌대요. 선생님이 너무 마른 것 같다고.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러시아에 나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대. 3년만 일하면 1만 5천 달러를 준다잖아. 김서방네 아들도 작년에 갔는데 벌써 집을 샀대. 1만 5천 달러. 북한 평균 노동자가 4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집도 고칠 수 있고 딸들을 대학에도 보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딸들의 12살, 9살부터 15살, 12살까지 아이들의 가장 소중한 성장기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고 옆에서 자는 딸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3년만 참자. 3년만 버티고 돌아오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2022년 12월 철수는 러시아 파견 노동자로 지원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철수는 작은 방에 가족과 모여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했고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가 작은 보자기를 꺼냈는데 펼쳐보니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이거 네가 만든 거야? 네. 밤마다 몰래 만들었어요. 아빠 러시아 가시면 외로울 것 같아서. 철수의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은별아. 은하도 다가왔습니다. 아빠, 저도 그림 그렸어요. 공책을 찢은 종이에 크레용으로 가족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아빠, 엄마, 언니, 그리고 자신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은하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아빠, 빨리 돌아오세요. 약속이에요.
그래. 아빠가 약속한다.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3년 후에 정말 돌아오시는 거죠? 거짓말 아니죠? 물론이지. 아빠가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며? 그럼 그때까지 우리 밥 잘 먹고 있을게요. 아빠도 건강하세요. 아내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았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철수가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없어요.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3년만 기다려줘. 돌아오면 정말 행복하게 살자. 조심하세요. 제발, 몸 다치지 말고. 그날 밤 철수는 가족과 함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딸들의 얼굴을, 아내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이 순간을 기억하며 버텨야 했으니까요. 2023년 1월 초, 평양의 노동자 교육센터. 낡은 4층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철수는 러시아로 떠나기 전 2주간의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날 30명의 남자들이 강당에 모였는데 나이는 25살부터 45살까지였고 모두 철수와 비슷한 이유로 지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 굶주림,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절박함이었습니다. 강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낡았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동무들은 이제 위대한 조국의 외화벌이 전사가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동무들이 러시아에서 벌어들일 달러는 우리 공화국의 힘이 되고 경제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임무입니다. 하지만 철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광보다는 생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러시아 기본 인사말, 작업장 규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 복종이었습니다. 동무들은 러시아에 가서도 조직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조장의 명령은 곧 당의 명령이고 조국의 명령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혹시라도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 세력과 접촉하는 자가 있다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동무들도 잘 알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3대 멸족. 모두가 알고 있는 공포였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철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월급 2,000달러 계약 기간 3년 숙식 제공 의료 지원 총 지급액 72,000달러. 하지만 밑에 작은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건설 기여금, 월 소득의 60% 숙식비 월 200달러 관리비 월 100달러. 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동무, 그럼 실제로 받는 돈은? 강사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조국이 동무들의 가족을 돌봐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철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고 빨간 도장을 찍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30명의 남자들이 나란히 섰고 웃으라고 했지만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어둡고 무표정했습니다.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3년 후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모두 무사할까? 2023년 1월 15일 평양역. 철수를 포함한 50명의 노동자들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러시아행 화물 열차였고 객차가 아니라 화물칸이었습니다. 나무 바닥에 앉았고 담요 한 장씩이 지급됐으며 화장실은 칸 끝에 하나뿐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철수는 창문 너머로 평양의 풍경을 바라봤는데 회색 건물들과 텅 빈 거리, 선전구호가 적힌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옆자리에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어디서 오셨어요? 평안남도요. 당신은? 저는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김철수입니다. 수진은 29살이었습니다. 철수보다 9살 어렸지만 얼굴에는 이미 주름이 깊었는데 가난의 흔적이었습니다. 형님도 가족 있으세요?
딸 둘 있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아파서 약값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형님, 우리 정말 돈 벌 수 있을까요? 진짜 1만 5천 달러를 줄까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7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까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기차 안은 추웠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밤이 되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기에 사람들은 서로 붙어 앉아 체온을 나눴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2번 나왔는데 밥 한 그릇과 김치, 가끔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기차가 지나는 풍경은 계속 변했습니다. 북한의 산들이 사라지고 시베리아의 광활한 평원이 펼쳐졌으며 끝없는 눈밭과 가끔 보이는 작은 마을들, 러시아는 너무나 넓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한 남자가 열이 났습니다. 독감이었지만 약도 의사도 없었고 그저 담요를 덮어주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5일째 기차가 잠시 멈췄는데 어느 작은 역이었고 러시아 영무원들이 화물을 실었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창문으로만 바깥을 볼 수 있었고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기 사람들 보세요. 다들 살이 쪘어요. 옷도 좋고 철수도 봤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따뜻한 외투를 입고 여유롭게 걸었는데 북한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형님,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7일째 되던 날, 2023년 1월 22일, 기차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쿠르스크주의 작은 역이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는데 영하 20도였습니다. 내려, 빨리. 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호 45살, 보위부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그가 20명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줄지어 내렸고 다들 7일간의 여행에 지쳐 있었습니다. 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 있었고 러시아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권 내놔. 러시아 관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수가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소중하게 보관해온 여권이었는데 이것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네. 조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작업 끝나면 돌려줄 거야.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라고. 하지만 철수는 불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리 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권을 건넸고 한 명씩 50개의 여권이 상자에 쌓였습니다. 뚜껑이 닫혔고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은 이곳에 갇혔다는 것을. 버스에 올랐습니다. 낡은 버스였고 일시간을 달렸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눈밭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이었고 크레인이 몇 대 보였으며 시멘트 믹서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동무들의 숙소다. 조장이 말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철수는 화물을 운반하는 데 쓰는 그 컨테이너를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m 길이, 2.5m 폭, 그 안에 2층 침대 4개가 있었는데 8명이 한 방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침대는 낡았고 매트리스는 얇았으며 담요는 한 장씩, 난방은 작은 전기 히터 하나였습니다. 화장실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기 50m 떨어진 곳에 공동 화장실이 있다. 밖을 보니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50명이 쓰는 화장실 하나였습니다. 씻는 건? 일주일에 한 번 근처 목욕탕에 데려간다. 철수는 자신의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고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게 3년간 살 집이에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밖의 온도계는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날카로운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 세면하고 식당으로.
15분 만에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화장실은 북적였는데 50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으니까요. 식당은 큰 천막이었고 긴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빵 2조각과 차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6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걸어갔는데 10분 거리였습니다. 철수는 용접팀에 배치됐고 수진과 함께였습니다. 너희 둘, 저 철근 용접해. 오늘까지 30m 해야 돼. 30m,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용접 마스크를 썼으며 용접기를 켰습니다. 지지직, 불꽃이 튀었습니다. 용접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계속 쪼그리고 앉아야 했고 무거운 철근을 들어야 했으며 불꽃에 가끔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웠습니다. 영하 20도, 장갑을 껴도 손이 얼었고 발가락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 30분, 30분이 주어졌습니다. 메뉴는 매일 같았는데 빵 2조각, 삶은 감자, 물, 가끔 생선 통조림 한 스푼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다들 말없이 먹었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몇 시간 일했죠? 6시간 반. 앞으로 6시간 반이 더 남았네요. 오후 일시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3시가 되자 어두워졌으며 작업등을 켰습니다. 5시, 6시, 7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물집이 잡혔습니다. 마침내 8시, 작업 끝. 하루 14시간 노동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고 모두 지쳐서 쓰러졌으며 저녁을 먹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별아, 은하야.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2월 말,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철수는 기대에 부풀었는데 $2,000,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으니까요. 저녁에 조장이 급여 명세서를 나눠줬습니다. 철수가 자신의 명세서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기본급 $2,000, 조국 건설 기여금 마이너스 $1,200, 숙식비 마이너스 $400, 관리비 마이너스 $200, 용접 장비 사용료 마이너스 $80, 기타 마이너스 $20, 실수령액 $100, 환산하면 11만 원 정도였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다 있어. 기여금은 의무야. 하지만 이건 뭐가 문제야? $100면 북한에서 1년 버는 돈이야. 감사할 줄 알아. 제 가족은요? 약속하신 배려금은 조직에서 보낼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철수는 알았습니다. 그 돈이 가족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중간에서 다 빼돌려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3년이면 36개월, $100씩이면 $3,600, 약속된 $72,000의 5%밖에 안 됐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권도 없고 돌아갈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2023년 5월, 봄이 왔지만 기온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잠에서 깼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쿵. 멀리서 들리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천둥 아냐? 아니야, 저건. 조장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계속 자. 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그것이 포격 소리라는 것을. 쿠르스크주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00km 떨어진 곳이었고 전쟁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장에 모였습니다. 러시아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소리는 군사훈련이었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시작했는데 작업장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금속 파편, 날카롭고 검은 파편이었습니다. 수진이 집어들었습니다. 형님, 이거 미사일 파편이야.
러시아 감독관이 달려왔습니다. 이거 치워. 빨리. 이게 미사일 파편 아닙니까? 위험한 거 아닙니까? 닥치고 일이나 해. 파편을 주워버렸지만 공포는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밤마다 포격 소리가 들렸는데 때로는 멀리, 때로는 가까이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냐? 탈출해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조장은 말했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나갈 수 없다. 여권도 없고 러시아어도 못하잖아. 나가면 경찰에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될 거야. 그럼 너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모두 침묵했습니다. 2024년 11월 말, 철수가 러시아에 온 지 거의 2년이 됐습니다. 추위는 더 혹독해졌고 전쟁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간 작업 중이었는데 건물 외벽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번쩍. 뭐야? 그리고 폭발음, 쾅. 엎드려. 모두 땅에 엎드렸고 철수도 본능적으로 땅에 붙었습니다. 휙. 파파파.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악. 수진이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수진아. 철수가 달려갔습니다. 날아온 파편이 수진의 다리를 스친 것이었습니다. 형님. 아파요. 너무 아파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조장과 다른 사람들이 달려왔고 천으로 지혈을 했습니다. 병원 가야겠어. 러시아 감독관이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이 100km야. 그럼 빨리 데려가야죠. 비용은 본인 부담이야. 치료비, 교통비 다. 얼마나 되는데요? 최소 500달러는 들 거야. 500달러, 수진이 5개월 일해야 모을 돈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돈 없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여기서 응급처치만 해. 간단한 소독과 붕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숙소에서 신음했는데 진통제도 없었습니다. 철수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형님, 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고향 가족한테 돈 한 푼 못 보냈어요. 1년 반 동안. 매일 죽을 뻔하고. 이게 사는 건가요?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형님은 딸들 생각 안 나세요? 매일 생각해. 매일. 철수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는데 딸이 준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2년 동안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저 나갈 방법 찾고 있어요. 뭐? 탈출이요. 이렇게 있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철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탈출? 그게 어떻게 가능해?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형님도 같이 가실래요? 그건 생각해보세요. 저는 다음 주에 시도할 거예요. 혼자라도. 수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철수는 그 눈빛에서 각오를 받습니다. 그날 밤부터 철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탈출, 그 단어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탈출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될까? 정권은 탈출자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연좌제 3대가 처벌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아내, 은별, 은하, 세 사람이 수용소에 갇히거나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어떻게 될까? 2년을 일했지만 100달러씩밖에 못 받았고 가족에게는 한 푼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1년을 더 버티면? 아니 3년 계약을 다 채우면? 그때 살아있을까?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철수는 밤마다 이 고민을 반복했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을 바라봤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죽으면 딸들은 아빠를 어떻게 기억할까? 돈을 벌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무능한 아빠? 아니면 철수는 손수건을 꺼내봤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들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하지만 아빠는 살고 싶어. 너희를 다시 만나고 싶어.
비록 지금은 만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철수는 수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도 가겠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당연하죠. 둘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몰래. 탈출 시기는 12월 18일 수요일 밤으로 정했는데 그날은 달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탈출 경로는 숙소 뒤편 철조망을 끊고 숲으로 들어간 다음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물은 음식인 빵, 물, 따뜻한 옷, 성냥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 끼니마다 빵 한 조각씩을 숨겼는데 주머니에 옷 속에 총 12조각을 모았습니다. 물병 2개를 준비했고 옷은 여러 겹겨 입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철조망이었습니다. 숙소 뒤편에는 3m 높이의 철조망이 있었고 이것을 넘어야 했습니다. 철수는 용접공이었기에 작업 중에 몰래 소형 절단기를 빼돌렸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나가서 철조망의 일부를 조금씩 끊었는데 완전히 끊으면 들킬 테니 거의 끊어놓고 마지막만 남겨뒀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밤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철조망은 거의 끊어졌고 마지막만 당기면 끊어질 정도였으며 빵 12조각, 물 2병, 옷 3겹, 성냥 1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이야?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응, 준비됐어? 솔직히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해. 형님,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는데 작업을 하고 밥을 먹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저녁 8시 작업이 종료되고 숙소로 돌아왔으며 저녁을 먹었는데 철수는 빵을 더 챙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9시는 자유시간이었고 사람들은 담소를 나누거나 쉬었습니다. 철수와 수지는 눈빛을 교환했는데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10시 조장의 점호가 시작됐습니다. 인원 점검 1번 이상 무, 2번 이상 무, 3번 이상 무. 순서대로 대답했습니다. 15번 이상 무. 철수가 크게 대답했습니다. 16번 이상 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전원 이상 무. 소등. 불이 꺼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모두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되자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자정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잠들었으며 새벽 1시에는 조용했습니다. 철수가 눈을 떴고 수진도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일어났는데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멈춰서 주변을 살폈지만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옷을 겹겹이 입었고 빵과 물을 챙겼으며 성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진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철수가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나, 둘, 셋. 문을 살며시 열었는데 찌익 하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고 영하 23도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컨테이너 뒤편으로 갔는데 철조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철수가 미리 끊어놓은 부분을 찾아 손으로 잡고 당겼더니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구멍이 생겼는데 사람 하나가 빠져나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수진아, 먼저 가. 수진이 조심스럽게 구멍을 빠져나갔는데 철조망에 옷이 걸렸지만 무사히 나갔습니다. 철수도 따라갔고 몸을 낮추고 기어나갔는데 손에 철조망이 스치면서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자유. 멍멍.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50m 떨어진 곳에서였습니다. 들켰나? 모르겠어. 일단 뛰어. 둘은 숲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렸고 발자국이 찍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분을 뛰었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멀리서 숙소를 돌아봤는데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고 아직 발각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형님, 성공했어요? 아직 몰라. 계속 가야 해.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고 어두웠으며 달도 없고 별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손전등도 없었는데 켜면 들킬 테니까요. 손으로 나무를 더듬으며 걸었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걸었습니다. 이 시간을 걸었고 새벽 3시였습니다. 수진아, 잠깐 쉬자. 큰 나무 아래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형님, 우리 얼마나 왔을까요? 한 5km? 멀리 못 왔네요. 천천히 가자. 서두르면 실수해. 빵 한 조각씩 먹었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새벽 6시,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서는 알람이 울렸는데 5시 30분이었습니다. 일어나? 조장의 목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세면을 하러 나갔습니다. 6시가 되어 식당으로 가는 시간이 되자 조장이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15번, 15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15번, 김철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장이 컨테이너로 달려가 문을 열었는데 15번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16번, 리수진. 16번 침대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조장이 뒤편으로 달려가 철조망을 확인했습니다. 구멍, 끊어진 철조망, 눈 위에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도망쳤어. 저놈들이 도망쳤어. 러시아 감독관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노동자 2명이 탈출했습니다. 감독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안 됩니다. 저희는 불법으로 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신고하면 저희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어쩌자고? 우리가 직접 찾겠습니다. 72시간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일정은 지켜야 돼. 노동자 빠진 만큼 다른 사람들이 더 일해. 조장은 차로 돌아가 대원 3명을 불렀습니다. 추격조 구성한다. 개 2마리 데려와. 72시간 안에 찾는다. 차 2대가 출발했습니다.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시각, 철수와 수지는 숲 깊숙이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기 발자국 지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나뭇가지로 지우자. 나뭇가지를 주워 발자국을 지웠지만 완전히 지우기는 힘들었습니다. 계속 가자. 최대한 멀리.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오전 8시쯤 10km쯤 왔을 것 같았습니다. 형님, 다리가 너무 아파요. 수진의 다친 다리, 붕대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못 가겠어요. 정말. 철수가 돌아봤는데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자. 큰 나무 아래 앉아 빵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갔을 거야. 개 짖는 소리, 멍멍, 멍멍. 추격조였습니다. 형님, 들켰어요. 조용히. 움직이지 마.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참았습니다. 멍멍, 멍멍. 개소리가 가까워졌는데 100m, 80m, 50m까지 다가왔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개가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았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었으니까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휴, 살았어요. 아직 아니야. 또 올 거야. 계속 가자. 첫째 날 오후, 걷고 또 걸어 15km쯤 왔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기온이 떨어졌는데 영하 25도였습니다. 형님, 너무 추워요. 수진의 몸이 떨렸는데 저체온증 증상이었습니다. 옷도 껴입어. 하지만 이미 여러 겹 입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할 것 같아. 어떻게요? 눈으로 대피소를 만들자. 눈을 파서 이글루처럼 작은 공간을 만들었는데 바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고 둘이 앉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불을 피워야 해. 들키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는 얼어 죽어. 작게 피울게.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성냥을 켰는데 치익하고 불이 붙었습니다.
작은 불이었지만 따뜻했고 손과 발을 녹였으며 빵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형님,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마을. 거기서 도움을 청해야 해. 러시아 사람들이 우릴 도와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형님, 후회하세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여기서 그냥 죽느니 차라리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게 나아. 저도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적어도 제 의지로 선택한 거잖아요. 철수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는데 딸이 준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딸들아, 아빠는 지금 도망치고 있어.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꼭 만나자. 둘째 날 새벽 4시, 철수가 깼는데 옆에 수진이 떨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 수진이 헛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고열이었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춥고 배고파요, 엄마. 철수가 수진의 이마를 만졌는데 뜨거웠고 39도는 넘을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겠어. 철수는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계속 도주할 것인가 아니면 수진을 구할 것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마을로 가야 해. 못 가겠어요. 가야 해. 여기 있으면 죽어. 철수가 수진을 업었는데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걷기 시작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는데 마을이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이 시간을 걸어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고 집이 20채 정도 보였습니다. 어느 집으로 갈까? 어느 집이 안전할까? 마을 외곽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집으로 갔고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 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신고하면? 만약 조장에게 연락하면? 수진이 신음했습니다. 형님.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70대 러시아 할머니가 나왔는데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간단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Please, help, we are cold, sick. 할머니가 둘을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흙투성이 옷, 얼어붙은 머리, 피 묻은 다리를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들어와.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고 할머니가 담요를 가져다 줬으며 따뜻한 수프를 끓였습니다. 철수와 수지는 수프를 마셨는데 2년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러시아어로 물었지만 철수는 알아듣지 못했고 손짓 발짓으로 대화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어?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노스코리아, 북한이라고 쓰며.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북한.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 철수가 도망쳤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러너이. 할머니가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할머니는 나탈리아라는 이름이었고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를 시켜줬고 깨끗한 옷을 줬으며 수진의 다리를 새로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의 열이 조금 내렸고 약을 먹고 잤습니다. 철수도 처음으로 제대로 잤는데 따뜻한 방에서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했는데 감자 수프, 빵, 소시지였습니다.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고 할머니가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경찰 그림을 그리며 당신들. 철수와 수진을 가리키며 북한. X표를 치며. 경찰에 가면 우리를 북한으로 보낸다는 거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예스.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교회. 십자가 그림을 그리며 도와준다는 손짓을 하며. 교회가 도와줄 수 있다고요?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Maybe.
터마로, 콜,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바로 그때 창밖으로 차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차, 누가 와? 할머니가 창문으로 봤는데 차 2대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님, 추격조, 지하실, 어디 지하실? 할머니가 부엌 바닥에 작은 문을 열었는데 지하실로 가는 계단이었습니다. 빨리. 철수와 수진이 지하실로 내려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좁은 공간, 감자 냄새가 났습니다. 위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북한 노동자 2명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못 봤어요. 조장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이 근처를 지나갔을 텐데. 사진을 보여주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못 봤다니까요. 조장이 요청했습니다. 집 안 좀 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허락했습니다. 어서 보세요. 발소리가 들렸고 여러 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뒤지는 소리, 부엌을 뒤지는 소리, 방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부엌으로 왔는데 지하실 바로 위였습니다. 철수와 수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조장의 발소리가 지하실 문 위에 섰습니다. 여긴 뭐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창고예요. 감자밖에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조장의 손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손을 뗐습니다. 만약 보시면 2번으로 연락주세요. 명함을 놓고 발소리가 멀어졌고 문이 닫혔으며 차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 후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갔어요. 철수와 수진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가 무릎을 꿇고 절했고 수진도 함께 절했습니다. 할머니가 2사람을 일으켜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날 밤 철수와 수진은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약속대로 전화를 걸었는데 마을 교회의 신부님에게였습니다. 1시간 후 50대 남자가 왔는데 신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헐로. My name is Father Dimitri.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철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헐로. I am Kim. This is Lee. 신부가 앉았고 할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I heard your story from grandma. You escaped from North Korean work camp? Yes. We escaped. I can help you. But it will be very difficult and dangerous. We understand. Anything. We do anything. 신부가 설명했습니다. First, you stay here few days. Then, I take you to safe house in another city. Ther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ll help you. They can send you to South Korea or other country. The process takes time. Maybe 3 months. Maybe 6 months. We wait. No problem. But you must hide. North Korean agents are looking for you. If they find you, they will take you back. We know. And one more thing. 신부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Your families in North Korea. They will be punished. You know this? 철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들으니 더 아팠습니다. I know. My daughters. My wife.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부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임사리. This is terrible choice. But you chose freedom. This is brave. I just want to live. I want to see them again someday. Maybe someday. We don't no future. But now, you must survive. Yes. I will survive. 신부가 일어났습니다. I will come back in 3 days. Prepare. And stay hidden.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신부가 떠났습니다. 3일 동안 철수와 수지는 할머니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줬고 깨끗한 옷을 빨아줬으며 손자처럼 돌봐줬습니다. 수진의 다리도 많이 나아졌고 열도 내렸습니다. 철수는 창문 너머로 바깥을 바라봤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들아, 아빠는 지금 어느 러시아 할머니 집에 숨어 있어. 너희는 잘 있니? 밥은 먹니? 학교는 다니니? 아빠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살아야 해. 언젠가 너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손수건을 꺼내봤는데 아빠 힘내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응. 아빠 힘낼게. 포기하지 않을게.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신부가 다시 왔는데 작은 승합차를 몰고 왔습니다. 레디? 예스. Get in. We go now. 철수와 수진이 차에 탔습니다. 할머니가 나와 음식을 준비해줬는데 빵, 소시지, 과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가 할머니를 껴안았고 수진도 함께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잘 가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고 철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는데 불확실하지만 희망이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현재 2025년 1월입니다. 철수와 수지는 안전가옥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국제인권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망명 절차가 진행 중인데 서류 작업, 인터뷰, 검증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니까요. 철수는 매일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북한 방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딸들아, 아빠는 살아있어. 비록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언젠가 꼭 만나자. 그때까지 아빠는 살아있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자유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손수건을 꺼내봅니다. 아빠 힘내세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응. 아빠 힘낼게. 약속해. 현재 러시아에는 약 3만에서 5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2억 달러 이상입니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 파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최소 12건의 탈출 시도가 보고됐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하 20도의 추위를 뚫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그들의 선택을 기억해주세요. 그들의 용기를 기억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철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이들의 고통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앞으로도 세상에 묻혀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